지도에서 구를 점으로 찍으시면 서울을 거의 한 바퀴를 돌게 돼요. 많이 굶었어요 그때는. 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도 있었고, 왜냐면 영업직이라는 게 급여가 없으니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급여 받고 그 뒤로는 급여가 없다 보니까. 망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망했으면 다 같이 또 친구들이랑 으쌰으쌰해서 예를 들면 페인트 칠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좀 굶더라도 뭐 짜장면 나눠 먹고 하면 되는데, 청년들이 좀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에서 있고 싶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의도가. 저도 고향을 떠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신호 감독님과 주성철 기자님 두 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졸업 에세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지금은 국제신문 디지털 뉴스부에 소속되어 있는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소속이 없습니다. 회사를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 작품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산 출신이기도 해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화 잘 봤고 오늘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올해 이제 제가 있는 국제신문에서 이제 청년 졸업 에세이 1985년생 김지훈 김지혜라는 이름으로 신년 기획 기사를 보도로 냈었거든요. 이제 그 기사를 쭉 보다가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항상 예전에는 이렇게 최근에 보면 이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다이빙벨도 있었고요. 뭐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이런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쭉 만들어져 왔었는데 이걸 일간지에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이 기획기사 단계에서부터 영화를 기획했던 것은 아니고 이 기획기사가 나온 그 뒤에 이걸 한번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제안을 하면서부터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한 4월쯤이었네요. 4월쯤에 이제 영화 촬영을 이제 결정하고 5월에 첫 스태프 회의가 이제 열린 뒤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촬영이랑 편집을 진행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좀 보이고 싶은 면도 있었고, 사실은 저널리즘의 새로운 시도 중에 이제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로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욕에 차서 한번 만들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학교까지 이제 부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완전히 잊고 있던 것까지 완전히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사실은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 인터뷰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끄집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자가 만든 다큐다 보니까 굉장히 인터뷰에 충실하면서 그 인터뷰의 배치 자체를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뷰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그 짜임새 있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다큐의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그 KBS에서 만드는 그 다큐 인사이트라고 그 모던 코리아 있잖아요. 그 방식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작업들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테마라든가 혹은 뭐 코어랑 좀 벗어나게끔 뭔가 좀 흥미롭고 재미난 옛날 과거 영상들이나 심지어 이제 드라마 영상들까지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약간 되게 재밌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부산 지하철 처음 개통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타고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길래 처음에는 약간 이런 트렌드로 시작하는 작품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 밀도 있는 인터뷰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혹시 그 기자가 만든 다큐라서 그런가? 확실히 그 짜임새 있게 잘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테마에 굉장히 이렇게 심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청년 문제를 다룬 다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청년 다큐를 지금 현재 청년 문제에 더해가지고 뭔가 좀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뭐랄까 뭐 이렇게 표현 어쩔지 모르지만 약간 격조 있는 다큐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영화를
저희가 제작 기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주어진 제작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연출부랑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내레이션을 입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인데 근데 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이제 저희 스태프들도 다 동의했지만 좀 방송 다큐멘터리 성격이 너무 짙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런 우려가 있었고 저도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자. 사실은 저는 그런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한 명만 딱 이제 제대로 이제 섭외를 해서 삶을 하나를 제대로 딱 기간을 정해서 조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제작 기간이 이제 교묘하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그 기간과 겹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선뜻 자기 생활 공간을 내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인터뷰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끌고 가는 방식이 그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인터뷰를 이제 구성을 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흐름이 있어야 관객분들도 좀 보시기에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흐름을 잘 만드는 거기에 이제 저희 마지막 그 편집 단계에서 거기에 좀 공력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전 것 같네요. 네, 제가 처음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제 좀 덧붙여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 원작이잖아요. 네. 기사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 건데 네. 기사를 쓰신 분도 여기 제작이나 어떤 거에 관여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 원작인 작품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유는 예. 사실은 이제 이 소재를, 이 기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냈지만 사실 저희 지금 지역신문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왔고 저희 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처음에 어떤 새로운 시도들을 디지털 뉴스 영역 안에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던 차에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얘기 했다가 또 너무 라떼는 말이야라고 할까봐 제가 딱 그만뒀는데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진짜로 과거에 이게 확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그 부산 지역에 이제 본사가 있는 기업이 잘 없고 있던 회사들도 다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교수님이 그 산화그룹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살았던 동네가 범천이동 쪽인데 그 드라마 쌈마이웨이 찍은 그 호천마을 있는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예전에 굉장히 그 정말 막 전세가 나오면 그대로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던 경제적으로 번화한 데였고 거기에 이제 보림극장, 산유극장, 삼성극장이 다 있어서 매일 관객수가 넘쳐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산화그룹이 무너지고 이제 그 신발 중에 타이거 신발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수 신해철 씨도 광고했던 타이거 신발로 유명했던 그 산화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러니까 그 공장에는 저희 고모도 일을 하셨던 데인데 그 문을 닫으면서 완전히 그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확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완전히 그 기억 자체는 너무 오래전 어렸을 때 기억해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산화그룹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사실 그 동네 자체를 떠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살던 그 동네의 풍경이라던가 막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성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시상영관에 막 몰래 들어가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작품이 부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좋은 다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뭐 전주라던가 뭐 광주,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은 좀 크게 공감하는 그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만든 감독님은 부산에서 만들었지만 그런 인터뷰의 구성이라던가 이야기 흐름이 부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봐도 좀 공감하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구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딱 부산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불려나온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따로 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죠. 지하철이라는 걸 뭐 좀 어설프게나마 메타포로 좀 쓰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1985년 청년을 졸업한 저희 지금 주로 이제 인터뷰 대상이 되는 1985년 부산 출생인데 그 지하철 개통한 연도가 1985년이었거든요. 저희 부산 지하철 1호선이 부분 개통했던 때가 그때였는데 그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입혀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개통을 하는 그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저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가 제일 살기 좋았어라고 인터뷰하시는 그 어르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제일 앞쪽으로 배치했던 이유가 그래서 과연 정말 그 이후로 청년 세대들은 살기 좋아졌을까 진짜 반문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쪽에 배치한 거였고요. 중간중간에 구로 넘어갈 때 왜 까만 화면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좀 직접적인 하지만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1부부터 5부까지가 선명하게 단편 다큐멘터리로 나눠져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기획을 애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뭔가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고민하던 끝에 처음에 나왔던 지하철 개통에서부터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하철이 달리는 장면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넣게 되었던 거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으로 쓰였던 전 그 질문을 해주신 분께 되게 감사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타는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영화가 어둡게 끝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부산에서 뭔가 좀 희망적인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종점에서부터 다시 텅 빈 객실에서부터 조금씩 손님들이 차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지하철을 전체적인 영화에 어떻게 보면 좀 메타포랄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좀 관심을 가지면서 뭐 이런저런 그 다큐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연하게 이제 마지막 장면을 뭘로 쓰고 싶으냐면 그렇게 좀 되게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범내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그렇게 하면서 영화 작품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한쪽으로만 내리는데 딱 범내골역에서만 이제 반대쪽으로 내리니까 그걸 약간 라스트로 쓰고 싶은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완성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이제 처음에 부산 지하철에 관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료 화면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는 뭔가 좀 쓸쓸한 모습 그것도 약간은 이 시선 자체가 약간 바닥 쪽에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굉장히 좀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위에서 짓누르는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하신 게 떠올라서 그건 역시도 저도 이 작품 보면서 내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엔딩을 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지라는 것도 좀 동시에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좀 뭐랄까요 실증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앞부분에 보면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빠져나갔다라는 그 증언이라든지 이런 기사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앞부분에 많이 배치했던 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역 담론이기도 하지만 청년 담론, 그러니까 세대 담론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청년 담론하면 늘 쉽게 제일 보편적으로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힘드냐 청년들한테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는 뭐 전적으로 청년들의 잘못이지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잘못은 아니겠죠. 근데 구조적인 잘못들도 있는 거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뭐였는지 사실은 청년들도 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지역 안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잘 모르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말로 청년들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 죄책감을 그냥 바로 먼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좀 뭐랄까요 실증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뭐 하나 좀 관객들한테 제가 감히 뭐 어떤 걸 바랬다면 그것 하나 정도는 구조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심지어 청년들도 잘 모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나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제가 딱딱하게 할 것 같아갖고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그 의미를 짚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청년 문제와 그 역사성이 만난 다큐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막 바꿔서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여러 다큐 영화제에서도 청년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작품들이 이 역사성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까 세대 담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다 지금이 너무 힘들다. 우리 때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 때가 더했어. 이쪽에서는 지금이 너무 힘들다. 당신들이 이미 다 가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세대 간의 어떤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 있을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 작품은 뭐 인터뷰 대상자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약간 역사성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저는 굉장한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딱딱하게 제가 한줄 평을 하긴 했지만 예, 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신동욱 감독님이 카톡 부사 대화명으로 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의도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뭐 아마도 뭐 느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인차 물어보신다고 생각하고 좀 답변을 드리면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 이 청년 문제를 실제로 마주한 그 예비 청년 졸업생들이죠. 영화 속에 나왔던 예비 청년 졸업생들의 이 모습을 보면 실제로 이들이 이걸 보면 어떨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 표정이요.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했던 건데 이게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저희 회사 부장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이 기사를 쓰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미안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저는 여기서 이제 끊어도 충분하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동요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길 바랬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기성세대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길 좀 바랬기 때문에 거기서 딱 끊고 이 말까지를 본 청년들의 표정이 어떨까? 근데 그걸 다시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보는 관객들이 또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좀 영화를 마무리하면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엔딩을 좀 구성하게 됐습니다. 좀 연결된 지점이기도 해서요. 제 성함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뭐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은 제가 겪었던 그 체험하고 너무 이제 그냥 완전히 일치를 하니까 저는 그분보다 더 10년 전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에 나오지만 저도 이제 취직 자체는 그냥 다른 기업에 했었거든요.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안 되겠다,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1년만 회사를 다니고 오히려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서울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분들 약간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즐거운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뭔가 좀 되게 미안한 그런 표정이 조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왜 미안하지 내가? 미안한 마음 들지?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그분의 얘기가 굉장히 조금 기억에 남고 그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잠깐 약간 라떼는 말이야 얘기를 살짝 하면 그때는 그 KTX가 없었어요. KTX가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영화사에 뭐 그 면접을 보러 가거나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전날에 가 있어야 됐어요. 그 가령 뭐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11시에 뭐 면접이 잡혔다라고 하면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날 가서 그냥 DVD방 이런 데서 그냥 자고 뭐 이랬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질문을 받는 내내 그 시선이 어느 한쪽에 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상사께서 와주시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눈치를 보게 돼요. 차기작 계획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에도 저희 회사가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걸 브랜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만약에 한번 또 해보자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뭘 할 건지는 구상이 끝나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은지도 살짝은 이제 언지는 좀 드렸어요. 그게 사장님께 보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짝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좀 드렸는데 그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저는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기작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뒤가 어떤 반응은 사실은 그렇게 막 호의적인 반응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영화 잘 봤다 정도의 격려는 늘 많았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늘 이제 해주시는 그런 정도의 인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 오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좀 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객분들이 그 상사께서 보여주셨던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시면 좀 어떻게 될까 하는 좀 그런 높아심, 걱정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오늘 그런 건 좀 많이 해소를 하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지역에 기업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지역의 청년들도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간편한 방법일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자리 이전에 부산 청년 주간이라는 시 주간 행사에서 이 영화를 먼저 온라인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실은 기업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기업 안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산 지역 안에 청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뭐랄까 선행돼야 되는 건 부산 지역에 대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그 마을 공동체,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 소속감, 내가 부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소속감을 느낄 수만 있으면 사실은 부산 지역 안에서도 뭐든 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신문사에 들어오려고 구직하는 동안에는 뭐 다른 지역에도 뭐 원천 넣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부산을 크게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소속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산 지역 안에서 좀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대감이랄까요? 마을 공동체든 어디서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산에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만 된다면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같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자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이렇게 좀 비춰서 약간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 제작을 하고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제작 쪽의 사람들과 제가 했던 영화 저널, 잡지 뭐 이런 쪽의 양쪽이 사실 성질이 다른데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저도 예전에 사실 제가 대학교까지 있으면서 대학교 마지막에는 저 어떤 진로를 이쪽으로 정해놓고 그런 잡지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막 광고 주소 찾아다니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좀 불가능했던 이유가 어쨌건 이 오프라인 잡지 형태로 뭔가를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면 유통이라든가 제작 뭐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완전 조금 부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좀 그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오프라인 형태로 꼭 잡지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뭐 웹진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뭐 포털이나 이런 데 좀 서비스 되거나 하면 사실은 충분히 활로라 그래야 되나 유통망을 찾을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이른바 시사회라고 하는 영화 시사회 같은 것들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려면 뭐 부산, 서울 왔다 갔다 출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약간 해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령 한 마음이 맞는 뭐 대여섯 사람이 모였는데 뭐 적은 돈이나마 이제 돈을 모아서 서울 쪽에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서 일종의 뭐
돌아가면서 뭐 특파원 형식으로 이렇게 그 1년 365일 중에 빈날 없이 누군가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그런 식의 영화 전허를 꿈꾸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른바 본사를 부산에 두고 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작이 조금 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독립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생겼고 특히나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영상위원회나 뭐 인천 영상위원회나 뭐 이런 영상위원회들이 이렇게 이른바 가산점을 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전체 그 시나리오의 뭐 전체 촬영 분량의 뭐 30에서 50% 정도 되는 작품들한테 가산점을 주기도 하니까 충분히 이런저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은 영화 제작과 혹은 뭐 영화 전월까지도 지역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시스템이 조성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제 영화 원작 기사가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원작 기사에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떠나갔던 그 부산 출생 청년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이 부산이 개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 올라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경우가 가족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내려왔다.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되자가 아니라 그 말이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도 남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좀 전 개인적으로 들려서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그렇게 제가 앞에 뭐 지역 공동체를 말씀드렸던 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정책적인 부분까지는 글쎄요 그건 이제 고민으로 이 영화가 남겨놓은 고민으로 좀 더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영화 쪽만 놓고 보면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 다 부산에 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도 지금 부산에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그냥 집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이렇게 출장 같이 왔다 갔다 해도 무방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든 부산에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심지어 한국영화 아카데미도 지금 부산에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참 영화만 떼놓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오히려 그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갑자기 뭐가 많아진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이 다큐를 보는 시점에 내가 지금 뭐 대학교 3학년이나 4학년생이면 과연 그 같은 그 내가 그 당시에 꿨던 같은 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보고 야 너 진짜로 그럴 거야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그 인쇄해서 뭐 제본하고 편집해가지고 오프라인 잡지를 만드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꿈꾸는 일을 같이 조금 도모할 만한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 좀 꾸려져 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물론 너무 죄송하게도 영화만 뜨놓고 이제 말씀드려서 참 그렇긴 한데 저는 오히려 더 되게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서 내가 지금 대학교 3, 4학년이면은 너무 좋겠다 부산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제가 끝인사를 좀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여기 와주신 분들께 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그 짧은 기간 제작 기간 동안 이제 고생한 스태프들이랑 영화를 좀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저만 주목받는 게 좀 그래서 박수라도 한번 좀 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소회는 진짜 이거 말할 수 없이 개인적으로는 거의 기념일 삼아도 될 정도로 되게 뜻깊은 날이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사회자가 사실은 이제 제 대학 동기인데 같이 대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영화들도 같이 만들다가 지금 이렇게 제가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선뜻 사회를 도와준 이 자리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저희 지역신문, 국제신문 많이 아껴주시고 네, 뭐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한번 찾아뵐 수 있길 사책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아까부터 감독님께서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신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다큐를 많이 보고 하니까 해마다 뭐 본산에 오른 작품이건 뭐 제가 심사를 하면서 보던 간에 볼 때마다 인터뷰를 잘한 다큐가 잘 없어요, 보면. 근데 이 작품 보면 인터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몇몇 분들은 마치 현장에서 뭐 프롬프트를 읽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말씀을 잘하시고, 그리고 또 뭐 리허설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인터뷰를 잘 하셔서, 사실 다른 인터뷰 위주의 다른 다큐들을 봤을 때 아쉬운 점들도 보면 이 연출자나 편집자가 이거 정말 끊고 맺고 막 어떻게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애썼구나라는 게 보이는 그런 다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작품 인터뷰를 되게 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님이 이제 기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감독님이 아마추어나 그 영화를 만드는 초보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준비되어 있는 감독이라고 해도 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터뷰 완성도가 되게 좋아서 이제 네, 되게 그런 점에 되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 국제신문, 저도 예전에 이제 집에 부산에 살 때 오랫동안 이제 폐간된 상태로 이제 못 보던 국제신문이 재창간됐던 적이 있거든요. 정확한 연도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때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한 거죠. 아버지가 국제신문을 받아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무슨 국제신문 2개를 다 받아봤던 그런 오랜 구독자였고, 이렇게 갈수록 변화해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지역 언론사가 이런 식의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저는 이번 작품 잘 봤고 좋은 시도였고 되게 많은 것을 저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참석해 주신 두 분께 박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감독님도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